PD 뒤엎기 프로젝트. 뒤엎기 프로젝트. 미치 다 뒤집어! 안녕하세요.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다가 책 한 권을 읽고 인사이트를 막 얻어가지고 지금 약간 흥분된 상태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디어를 노트에다가 엄청 적었는데 내일 이 아이디어를 갖고 회사에 출근해서 팀원들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왠지 큰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록을 위해 찍어두려고요. 뭐 때문에 내가 흥분을 했냐?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스토리의 과학. 알라딘에 들어가서 며칠 전에 이렇게 책을 막 서치를 하던 중에 그냥 끌리더라고요. 책 설명이나 이런 게. 이 책의 내용은 되게 심플해요. 물건을 팔 때 아니면 뭔가 서비스를 팔 때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물건의 장점, 특장점, 왜 이 물건을 사야 하는지 뭔가 약간 이런 물건을 팔기 위한 물건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물건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스토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물건이 한 개가 팔릴 수도 있고 수천 개가 팔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마케팅의 핵심은 더 이상 당신이 만드는 물건이 아니라 당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다. 세스 고딘이라는 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마케팅에서 가장 큰 실수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대신에 제품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것이다. 사실 이거를 보고 제가 딱 통찰을 얻은 게 뭐였냐면 갑자기 우리 오롤리데이 웹사이트의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실 우리 상세 페이지 되게 친절한 편이에요, 오롤리데이는. 필요한 정보를 되게 자세하게 서술해 놨고 고객이 뭔가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반영해 두고 그렇게 해서 엄청 친절한 편이기는 한데 항상 제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이 말하는 톤에 대해서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런 게 되게 어려웠는데 이거를 상세 페이지를 이야기하듯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인포메이션을 줘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스럽지 않은 옷을 항상 입고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읽고 느꼈던 게 스토리텔링을 하듯이 상세 페이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메모도 해놨습니다. 앞으로 상세 페이지에 기획자의 말을 넣어보는 건 어떨까? 즉, 기획자의 말, 디자이너의 말, 검수자의 말, 각자의 위치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을 한번 말해보자. 즉,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 A부터 Z까지의 스토리를 전달해보자. 이런 내용을 제가 메모를 해뒀고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다이어리를 올해로 7년차, 8년차인가? 만들고 있거든요. 다이어리를 만들게 된 사연이 있어요. 왜 다이어리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7, 8년 동안 유지를 해오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도 있고 다이어리에 대해서 애정이 엄청난데 그것들이 사실 상세 페이지에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는 느낌? 그래서 제가 다이어리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메모를 해봤는데요. 이런 것도 적어놨어요. 좀 오글거리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디찬 자취방에서 밤마다 나를 위로해주던 존재. 짝사랑의 이름이 절절히 적혀있던 첫사랑의 설렘과 추억 그리고 이별의 지독함까지도 그대로 그리고 내 인생의 방황과 성장 나의 비즈니스 나의 모든 순간에 늘 함께했던 친구 그래서 꾸준히 오래 쓸 수 있게 만들고 싶었지. 변덕이 심한 내가 꾸준히 만들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게 아닐까? 누군가의 메일이 이 다이어리에 기록되고 있을 거야. 날마다 이 다이어리를 통해 조금씩 성장하고 있을 거야. 이런 걸 적어봤는데 왠지 약간 싸이월드 감성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다이어리를 만들게 됐고 좀 더 좋은 다이어리를 만들기 위해 매년 연구를 하는데 이런 거를 한번 상세 페이지에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상세 페이지를 다른 브랜드와 그렇게 크게 차별성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름 굉장히 친절한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그 형태, 포맷에 대해서 특별한 변화를 주지 못해서 오롤리데이스러운 상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아까 결심이 빡 서더라고요. 무튼 내일 회사 가서 직원들한테 한번 이 제안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상세 페이지 뒤엎기 프로젝트. 네, 일단 기록해 둘게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 상세 워딩 마무리하면 될까요? 그 신제품 오픈일을 예상하기로는 10월 8일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1차는. 그리고 2차는 지금 정도. 그 상세 페이지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제 어제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스토리텔링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물건을 팔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물건에 대한 스토리.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설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읽는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름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잘해온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물건을 직접적으로 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는 상세 페이지잖아요. 그거를 읽고 상세 페이지를 다시 가서 봤더니 되게 뻔한 거야. 타 브랜드의 상세 페이지와 별반 다를 게 없고 우리만의 스토리가 딱히 보이지도 않고 특히나 뭐 우리가 되게 기획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 있잖아요. 습관 제품이라던가 뭐 원데이 원해피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되게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들인데 그게 충분히 안 녹여져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왜 상세 페이지에 스토리텔링을 할 생각을 안 했을까라는 약간 의문점이 어제 밤에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상세 페이지를 조금 한번 형태를 갈아엎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약간 막 줄글로 주절주절 했다면 기획자의 말, 뭐 디자이너의 말, 이제 파트별로 각 담당자별로 주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의도에서 기획을 하게 됐다. 디자이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디자인에 반영을 했다. 그리고 특히 HC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주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명심해달라. 결국엔 이거를 형태를 좀 바꿈으로써 얼마나 좀 더 잘 읽고 싶게 만드느냐가 이제 좀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근데 기획 의도들이 완전 확실한 제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습관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그런 식으로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쓰는지, 무슨 생각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렇게 딱딱딱 만든 사람 입장에서 전달하는 입장으로 해주면 더 와닿을 것 같긴 해요. 나누는 건 되게 좋은데 포지션별로 전달력도 좋아지니까 근데 결국 줄글이라는 거는 크게 벗어날 거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줄글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동안의 줄글은 그러니까 파트 없이 줄줄줄줄 했다면 이거를 그냥 쪼개는 기능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기획자의 파트로 딱 나누고 디자인 파트로 딱 나누면 어떻게 보면 직업별로 관심 있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디자이너들은 얘네 이런 거에 되게 중점적으로 했구나 이렇게 보이고 기획자들은 이런 기획을 갖고 제품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나 제품을 살 때 좀 구매 시 주의사항이라던가 제품의 퀄리티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HC팀의 글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읽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좀 사람의 성향에 따라 더 중점적으로 읽는 파트가 분명히 생길 것 같고 근데 이건 해봐야 알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그 전 것보다 얼마나 좋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진짜 만들어봐야 알 것 같은 게 이게 사실 상세가 이미지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픽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걸 그 레이아웃 안에서 어떻게 녹일지도 좀 고민 많이 해봐야 돼요. 맞아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이거를 보여주는 편집하는 방법? 결국 디자인팀에서 레이아웃도 좀 새롭게 잡아야 되는 거지. 기존 거를 좀 탈피시키고 새롭게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이거의 목적은 그동안 해왔던 그 줄글의 형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고 사람들이 더 잘 읽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좀 재밌는 페이지로 보게끔 해야 되는 거인 것 같아요.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것 같은 게 펀딩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학습이 진짜 길잖아요. 맞아. 거기 보면 솔루션이나 뭔가 제안을 하는 개선점이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적어서 정보를 요약하고 거기 보면은 뭐 만든 사람의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이 일명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길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설명이 많이 없으면 얘들 왜 이렇게 기획을 똑바로 안 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기획 의도가 진짜 딱 잡혀있는 것들만 먼저 그런 식으로 바꿔봐도 확실히 올리데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구나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번에 우리 FW에 이번에 신상으로 나오는 문구류들이 다 풀만한 거리가 있는 것들이어서 이번에 신상 출시하는 것들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근데 보통 다카포가 그걸 해왔잖아요. 마케팅 팀이랑 먼저 한번 내용에 대한 회의 한번 하고 역할 분담 어떻게 할 건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그 책을
아,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이, 찰리. 내가 지금부터 책을 나눠줄 거니까 친절하게 보이도록 찍어. 그리고 이쁘게 나오게 찍어. 오이오이. 친구들,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 와! 스토리의 과학이란 책이란다. 와! 거금을 들여 구매한 책이라고. 와, 롤리, 저는 읽기 싫은데요. 호석, 애들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철저히 독서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카포,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다 읽고 가. 알겠지? 아, 네. 이 책 읽고 독후감 100장 쓰는 거야. 알지? 아, 회사 생활 살벌하다. 그래. 수고하고. 예, 형님 맡겨만 주십시오. 코는 요즘 유행이야. 고마운 거야? 모르셨어요? 몰랐어? 실망이네. 책 읽어봤어요? 다들? 네. 어땠어요? 뭐 대단한 책은 아니야. 그쵸? 왜 제가 읽어보라고 했는지를 간파하신 분이 있을까? 우리 다카포가 독서 후기 좀 얘기해볼까?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제주도 가서 읽었었는데 그 이솝 갔었을 때 이솝 향수를 판매해 주시는 분이 뿌려주시면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저희는 비자림 숲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들꽃의 향기를 맡아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향수를 뿌려주시니까 그 향수를 진짜 뭔가 상상하면서 향을 기억하게 되는, 그래서 제 친구들이랑 저랑 향수를 다 샀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전환이 그게 되는. 구매까지 됐다는 게 그게 비싸잖아. 네, 진짜. 거기 전환. 향수가 10만 원이 넘잖아. 처음에 고민하던 친구도 원래 그 향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이건 안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구매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좋은 경험했네. 응. 그래서 되게 소름 그게 돋았어요. 마케팅이야. 진짜 바로. 여기 사실 그 책에 나온 통찰의 거의 전부가 아까 다카포가 했던 이솝에서의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정말 제대로 된 셀러인 거지. 네. 친구들끼리 나오면서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이름 바로 확인했거든요. 아, 직원분 이름도? 수진님. 수진님. 제주도 D&D 디파트먼트에 이솝에 일하시는 수진님. 이게 사실 온라인은 한계가 있잖아. 온라인은 오프라인처럼 뭔가 향기를 맡게 해줄 수도 네,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온라인에서 전달되는 게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상세 페이지에 계속 녹이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되게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생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게 더 고객의 마음을 흔들게 할 것이냐가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우리가 비록 향기와 촉감을 놓을 수는 없지만 그 시각적인 정보만으로도 그거를 다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 거야. 나영은 어땠어요, 이거 보고? 저도 책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게 스펙을 제대로 전달하는 건 맞는데 내가 봤을 때도 재미가 있어야 되는 글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감도를 알기가 되게 맞아. 어려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캐릭터라든지 전환되는 사건들 뭔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스토리가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단순히 제품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간 우리라는 사람이 녹아들었을 때 조금 더 확실히 상세 페이지가 재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나는 오롤리데이가 진짜 잘하는 게 진심으로 하는 거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사실 마케팅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뭐 돈을 들여서 뭐 퍼포먼스를 일으키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진짜 좀 못하잖아, 성격상. 그래서 자꾸 우리의 진심을 이야기를 하고 진심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을 동하게 하고 이게 마케팅이랑 우리의 마케팅 방법인 거지. 그러니까 오롤리데이는 사실 그걸 잘하는 팀이고, 근데 그거를 되게 제일 중요한 지금 상세 페이지에 좀 누락이 돼 있었던 거고, 그 프로젝트 플래너 같은 경우도 사실 노션에 있는 기능을 근데 노션에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고 아날로그로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상세 페이지에 못 풀었다니까. 맞아. 왜냐면 TMI 같아서. 근데 그런 거 풀어야 딱 봤을 때, 맞아. 그러네. 나도 그랬어. 이게 보면 공감 완전 나한테 필요한 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맞아. 공감 포인트가 생겨가지고. 근데 뭐 솔직히 얼마나 반응이 있을지 그거에 대한 난 확신은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는 만큼 정말 고객도 그거를 느낄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 만족이지 뭐. 우리 만족도 좀 큰 것 같아 나는. 좋은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가 한 명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될 거거든요. 각 파트별로. 그거는 다카포가 그동안 해피어레터 하면서 많이 해봤으니. 알겠어? 우리 다카포 할 수 있지? 콘텐츠 많겠다. 우리 컨텐츠 마케터 다카포 할 수 있지? 그러면 상세 페이지는 바꾸는 걸로 하고. 네. 땅땅땅.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상세 페이지에 넣어봅시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제가 말했던 것처럼 기획자의 말, 디자이너의 말, 뭐 마케터의 말, 해피어 커뮤니케이터의 말, 그리고 해피어의 네. 말까지 이렇게 뭔가 구조화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스타일로 딱 바꾸고 그 마지막에 이제 최종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다음에 톤 정리는 우리 다카포가 담당자가 되는 거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공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네. 상세 페이지 기억기 프로젝트. 기억기. 근데 하면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물건을 직접적으로 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는 상세 페이지잖아요. 이번에는 상세 페이지를 조금 한번 형태를 갈아 엎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상세 페이지에 넣어봅시다. 그 마지막에 이제 최종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다음에 톤 정리는 우리 다카포가 담당자. 상세 페이지 기억기 프로젝트. 기억기. 다카포 네. 상세 페이지 뒤엎기 프로젝트 다카포가 인터뷰도 진행하고 하잖아요.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세 페이지 업로드될 제품 정리했고 인터뷰 하기 전에 마케팅 팀이랑 먼저 어떻게 진행할지 회의할 거여서 지금 회의할 건데요. 이게 되게 좀 막막하다면 막막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기존 상세 페이지를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제품을 봐볼까요? 다이어리? 네, 먼저 다이어리. 출시한 지 가장 오래된 메드주노와 다이어리를 작년 거를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프랑스어로 나의 12달이다, 뭐 뒷면 어떤 걸로 구성돼 있다, 뭐 컬러에 대한 설명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표지, 내지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네. 옆에 정리된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대로 유지해도 될 문제인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옵션 나와 있는 부분 바로 밑에 매년 같은 디자인의 표지 컬러를 변경하여 선보였던 오롤리데이의 스테디셀러 제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마케팅 관점의 이야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이제 깔끔한 디자인을 가장 중점적으로 만든 제품이다. 이건 또 디자인 포인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 밑으로 가면 내지 표지, 이건 디자인 포인트고요. 그리고 밑에 구매 시 주의 사항은 HC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해요. 이제 이거를 더 섹션을 정확하게 나누자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러면 한번 예시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는데, 다이어리 같은 경우 매드주먼은 저희가 버전이 오래된 만큼 네. 오랫동안 저희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 해피어들이 많잖아요. 좀 더 디깅해가지고 연락드려서 왜 쓰고 있는지도 인터뷰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저는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 상세 페이지가 오픈되기 전에 이 편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 해피어의 말을 하고 싶으신 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인터뷰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연락을 역으로 해도 될 것 같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있는 것들이 사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있는 거를 재배치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약간 우리스럽게 좀 바꿔보는 거죠. 네. 그리고 나는 항상 상세 페이지 만들 때 고려해야 되는 게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타겟이어야 되는 것 같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일단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다이어리 있고 달력, 그다음에 새로 하는 것들, 그 4종이랑 마이크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하는 거니까 재배치할 게 없으니까
그거는 새로 아예 인터뷰 해가지고 그걸 하고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오케이 나면 그걸로 이제 다른 제품들 인터뷰하면서 틀을 만들면 될 것 같아. 가이드를. 그러면 회의 끝나는 시간부터 쭉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네. 오늘 중으로 표를 일단 1차적으로라도 만들어서 룰리랑 한번 컨펌 받아보고. 네. 나랑 에이미랑 그냥 불러가지고 네, 어차피 그치. 저거 우리 둘이 했으니까 네네네. 내가 기획하고 에이미가 디자인 잡았으니까 같이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셋이 앉아서 하면 될 것 같아. 아, 그럼 이제 인터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시작입니다. 바로예요, 인터뷰? 그거 저희 이번에 마이 프로젝트 플래너 이거 상세 페이지 쓰려고 기획자의 말이랑 디자이너의 말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인터뷰 시작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어요? 일단 그러면 그거 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질문을 할게. 네. 만약에 다카포가 네. 우리 해피어라면 바깥에서 이 제품을 만났을 때 다카포의 첫인상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해. 우리가 얼마나 자세하게 상세 페이지에 알려줘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제품인지 이게 되게 궁금해. 역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1번은 컬러가 딱 눈에 딱 들어와서 너무너무 예쁘다는 첫인상은 컬러가 예쁘다. 근데 형광등에 이렇게 비치니까 여기가 약간 반짝반짝? 근데 인쇄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이게 느껴지거든, 그치? 이거 인쇄예요? 이 위에 글씨랑 뭐 도형. 도형 같은 경우는 만지면 이렇게 약간 음감처럼 네. 느껴지잖아. 박지를 이제 이렇게 핫스탬핑으로 누르면서 박지가 붙어 있는 거야. 이제 실제로 보면 훨씬 고급스럽지. 뒤쪽에 보면 뒤에 여기는 박이 아니거든.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네, 보이지? 차이가. 이 뭔가 선명도도 다르고. 이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봤을 때랑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컬러가 반전되는 거? 여기는 제 이름을 쓰면 되는 건가요? 프로젝트가 이 있으면? 플래너의 이름이 마이 프로젝트 플래너니까 이름을 다카포스 써도 되고. 프로젝트 플래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적는 거야. 프로젝트 이름을 써도 되고. 그치. 보통 이런 데다가 이제 일러스트 같은 게 들어가고 여기에 달력이 네, 들어가는데 보면은 막상 내가 정말 일을 할 때는 그 달력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칸이 너무 부족하니까 거기가 너무 그냥 생일 체킹용 맨날 그런 식으로 쓰는데 뭔가 일을 하기 위한 용도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 칸을 왜 만들었냐면 보통 우리가 한 달에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잖아. 그 동시다발적인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나의 프로젝트를 뭘로 잡느냐. 그게 일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개인적인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먼슬리와 위클리가 한 번에 한 페이지에 보일 수 있는 벽걸이 플래너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런 큰 칸 같은 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큰 주제를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월, 뭐 디셈버, 12월 몇 월인지 적을 수도 있고 그다음 여기는 날짜를 적는 칸이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뚫려 있거든. 그 두 개가 뚫려 있어서 이렇게 걸어서 옛날 달력식으로 벽걸이처럼 써도 되고 이게 A4 사이즈란 말이야. 그냥 테이블에다 놓고 이렇게 크게 볼 때는 이렇게 펼쳐서 보고 그래서 일부러 스프링으로 한 이유가 정말 편하게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디자이너의 말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커버 디자인 할 때 커버를 좀 심플하게 하고 싶어요. 문난이가 케이크 문난이까지라는 게 아닌 좀 심플하고 누구나 손이 갈 수 있는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여기 이렇게 도형으로 재미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도형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으니까 저희 기존의 여기 레이아웃에서 좀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가져오면 좋겠다 해서 체크리스트 원형, 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서머리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는 같은 다이어리처럼 막 그 컨텐츠가 자꾸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레이아웃이. 그래서 같은 컬러로 계속 넘어가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여기 메인 컬러로 쓴 초록이랑 그린 교차로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봤는데 그러니까 훨씬 덜 지루한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제품에 그래서 컬러가 두 가지가 들어가. 그린이랑 블루.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되게 호불호 없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는 제일 좋아하는 컬러더라고. 앞면, 뒷면은 다 코팅이 돼 있어요. 무광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간단한 오염이나 그리고 물 살짝 흘렸을 때 빨리 딱 닦으면 흡수 안 되는 그런. 이게 종이가 또 되게 두꺼워서 밑에 색깔이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써도. 너무 좋아요. 그럼 이 제품을 5글자로 표현해 주신다면? 폴 패키지야. 맞는 플래너. 오. 일자로 등급. 오! 좋다. 선생님,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팔아주세요, 선생님. 이제 우리는 다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마케팅 팀이 해야 할 것만 남았지. 네. 저희 이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랑 인터뷰 잠깐만 해주실 수 있어요? 인터뷰? 아 상세? 네. 상세? 오케이. 가자! 오고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제품이 처음 출시되는 마이 프로젝트 플래너여가지고 제가 마케팅 팀에서 좀 센 포인트로 잡고 싶은 것들 말씀해 주시면 상세 페이지에 녹여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리하자면은 뭐 추천하는 것도 있고 네. 함께 쓰면 좋을 제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약간 이 제품의 특징이나 프로젝트 기획자가 이런 포인트를 쓰면 좋다 이런 것들을 서브로 좀 넣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그럼 좋아요. 일단 함께 쓰면 좋을 제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좋아요. 이게 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를 지금 이 한 장에 담을 수 있는 거여가지고 컬러별로 프로젝트 구분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펜을 하나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추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펜 중에 컬러 펜도 있으니까. 네. 엄청 많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다이어리 꾸미기 엄청 좋아했을 때는 마스킹 테이프를 이 사이즈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긴 했거든요. 와. 한 줄로 딱 직선으로 표현되는 그 느낌이 좋아서 좀 그런 걸 즐기는 분들은 마스킹 테이프 이 사이즈만큼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그 이렇게 타임 표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 자체가 좀 쓰는 사람들을 위한 맞아요. 프로젝트 플래너니까 볼펜? 좀 깔끔하게 쓰고 싶은 분들은 캘린더 스티커. 근데 저는 마스킹 테이프로 아예 여기를 채워도 좋아요. 난 여기 생각.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가격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해버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마스킹 테이프도 그래서 세빙용으로 쓰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함께 쓰면 좋은 제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케이.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공시생들,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 프로젝트 플래너 하나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치. 이걸로도 한 번에 끝낸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좋지 않아요? 이 부분에다가 막 D-몇 번 이런 거 써 있으면 훨씬 눈에 잘 보일 것 같아요. 여기도 우리가 꾸미기 나름이니까 자유도를 많이 주셨대요. 여기에도 이름 쓸 수 있거나 프로젝트 쓸 수 있게끔. 약간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공부하시는 분들.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진짜 일 잘하고 싶은 사람. 맞아요. 이거 목표 자체도 그런데 저는 진짜 여기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팀 업무들이 다양한데 여기에 있긴 하지만 여기 있는 폴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맞아요. 한 방에 딱 펼쳤을 때 지금의 그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걸 딱 보았을 때 좀 전체적인 일들을 하나에 정리해서 하고 싶은 분들도 잘 쓸 수 있겠다. 회의 때 이렇게 탁 들고 탁 펼치는 거지. 맞아요. 제가 이때까지 일을 너무 어차피 마케팅팀에서 말하는 거는 셀링 포인트가 있다면 특징들을 좀 짚어가지고 말을 정확하게 우리는 전달을 해주면은 이렇게 위에서 기획 의도나 이런 것들을 보시다가 우리 말을 딱 보고 안 살 수가 없는 거야. 안 살 수 있어요. 나잖아. 왜냐면 마케터는 설득하는 사람. 맞아. 샘플 온 걸 작성한 다음에 계속 손을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와. 갑자기 책상 얘기를 한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HC팀은 검수자의 말로 좀 들어가면 좀 구매 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일단 이걸 먼저 인터뷰를 하려고 해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이거 완전
진공 포장은 아니고 OPP OPP로 포장이 되어서 들어가요. 포장이 완전하게 되어서 들어오는 건 저희가 이제 100%막 뜯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랜덤으로 확인을 하긴 하거든요. 내부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체 상황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안에 문제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구매를 하시고 상품을 이제 전체를 다 한번 훑어보시는 거 사용 그게 전에. 좀 필요해요. 사용 전에. 네, 사용하시다가 이제 끝쯤에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교환은 해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사용하신 거에 좀 아깝잖아요. 그 한번 완전히 다 훑어보는 거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 상품으로 봤을 때 내부가 이제 약간 코팅된 식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면서 스크래치나 핸드크림 바르고 나서 만졌을 때 그런 흔적들 그런 게 좀 남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구매에 염두를 해달라. 네. 그리고 이 종이 같은 경우에 제작되는 당시에 종이가 뭉쳐져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제작사 종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류 특성상. 지류 특성상 이런 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잉크팀이나 이런 점이나 이런 거는 이제 상품 특성상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교환이나 반품 대상은 아니에요. 네. 여기 앞에 밤도 마찬가지로 잉크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상세 페이지 이제 개편되면서 앞으로도 이제 추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거 참고해가지고 상세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이팅! 인터뷰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네, HC 팀까지 완료해서 이제 상세 페이지를 쓰면 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지려. 얘들아! 가자! 지려. 얘들아! 가자! TMI도 넣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너무 길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아무래도 상세 페이지 디자인도 생각하면서 쓰니까 이게 약간 좀 글이 너무 길어서 약간 중간중간 사진을 잘 디자인 각이 안 나와. 어렵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찰리 찍고 있어? 네.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진짜. 답이 없으면은 다시 돌아가라라. 새로운 길을 뚫거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걸로는 소비를 조장할 만한 상세를 만들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 대신에 이 내용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 좋아 확실히. 그러니까 설득이 돼요. 확실히 읽으면 제품에 대한 설득은 되는데 얼마나 이 글을 읽는지가 이제 문제인 거지. 새로운 길을 뚫는다고요? 그러면 우리 상세 페이지 영상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상세 페이지에 뒤엎기에 뒤엎기 하는 거지 뭐.
엔딩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3편에 끝나는 거죠? 모르는 거지. 7편까지 나올 수 있어. 모르는 거지. 무슨 일이십니까? 어젯밤 사이에 대단히 큰일이 있었습니다. 상세 페이지 뒤엎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오픈이 4일, 5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 그 뒤집는 거를 다시 또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뒤집기로 한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좀 자세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뭔가 스토리를 적고 싶다, 상세 페이지에다가. 여러 가지를 막 TMI를 적었는데 재밌어. 잘 읽히고 확실히. 근데 문제는 글이 너무 많은 거야. 아무리 다듬어도 글이 너무 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이 상세 페이지가 긴 게 맞아. 왜냐하면 길지 않으면 스토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스토리를 넣으려면 길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저는 기획자이자 글을 쓰는 사람이자 디자이너잖아요. 그러면은 글을 쓰면서 스토리텔링도 하는데 그 동시에 이걸 어떻게 상세 페이지로, 보고 싶은 페이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디자인적으로. 그것도 동시에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글을 막 적고 있어. 근데 적는데 머릿속에서 너무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걱정이 너무너무 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카포랑 저랑 정리를 한 다이어리 1차 상세 페이지 워딩 정리된 거를 에이미한테 탁 넘겼죠. 그때 이제 에이미가 원래 한숨을 절대 쉬는 아이가 아닌데 한숨을 푹 쉽니다. 이걸 다 넣으라고? 상세는 안 예뻐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 다카포한테 첫 원고를 받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원고 내용은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한, 처음에 계획하는 대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고 막상 이걸 내어서 얹으려고 보니까 내용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가장 컸던 건 디자인적으로 잘 풀기가 너무 어려웠고, 상세는 글만 잘 정리돼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 그래픽적인 게 막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글을 예쁘게 넣기가 좀 거의 불가능했고, 저희가 또 상세를 업로드하는 게 자사물만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제휴물도 같이 업로드를 하잖아요. 제휴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x10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글이 너무 길면 가독성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거죠. 이대로는 좀 예쁜, 그리고 잘 읽히는 상세를 만들기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작하자 해놓고선 갑자기 뒤집어버린 약간 그런 심정 어땠어요? 근데 진짜 미안했어. 나는 너무 미안하고, 그 밤에 이제 뽐뿌온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한 거잖아. 안 그래도 매일 밤을 새야지 우리 신상 1차, 2차를 제 시간에 오픈할 수 있는 이 바쁜 시즌에 괜히 또 내가 또 새로 사서 고생하는 프로젝트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이제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되게 미안했어. 처음에 이제 에이미가 이제 도저히 이거는 힘들다, 이거는 각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에이미였어도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나 못해, 나 갈 거야 이러고 집에 가버렸을 것 같은 그런 스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에이미랑 얘기를 했죠.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때가 새벽 1시 반이었어. 새벽 1시 반. 그때 막 부지런히 해도 모자랄 판국에 새벽 1시 반에 얘들아 이거 아니다, 뒤집어 엎자. 다카포 일단 글 쓰는 거 스탑해봐.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새벽 1시 반에 긴급 회의가 내가 막 일어나가지고 열변을 토했어. 막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결국에는 우리 제품이 고관여 제품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제품이 아니고 사람들이 엄청 고민해 막 며칠씩 고민하면서 사는 제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신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빨리 소비자를 유혹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글이 너무 앞단에서 길다 보니까 이미지 정보가 너무 아래쪽으로 배치되고 순간적으로 후킹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근데 막상 읽으면 되게 재밌어. 막상 읽으면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울렁거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오롤리데이를 잘 알고 지금 우리 유튜브 이거 상세 페이지 뒤엎기를 보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전혀 몰라. 전혀 그냥 친구한테 야 오롤리데이 다이어리 좋아 한번 사봐 라고 하고 들어온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롤리가 7년 전에 어떤 생각으로 이 다이어리를 만들었는지 이걸 읽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저관여 제품을 너무 고관여로 만들고 있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아 뭔가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축약해서 넣을 것이냐라고 해서 처음에는 내용을 줄여봤어, 많이. 근데 내용을 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원래 상세 페이지랑 차이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스토리텔링을 하자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스토리텔링을 못할 거면은 이거 무슨 의미야. 그래서 글을 쓰면서 아 이거는 첫 의도와 너무 다르게 빗나갔다 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제가 이제 제안을 했죠. 노션 페이지를 만들자 였어요. 거기에는 저희가 담고 싶었던 TMI들을 정말 많이 담아냈거든요. 그걸 방금까지 작업하다 왔는데 되게 방향이 잘 잡힌 것 같아서 아쉽게 뒤엎어졌던 걸 풀 수 있는 하나의 창고를 또 찾은 느낌? 지금 선에서는 가장 베스트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 조율점을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썼던 스토리텔링은 그대로 다 쓰고 있고 거기서 요약한 본을 지금 상세 페이지로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번 상세 페이지 그래도 꽤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상세 페이지가 준비가 됐어요. 신성한 클릭식이 있겠습니다. 하나 천천히 클릭을 하고. 아 이제 미리 하고 알려주시지. 그래 마지막에 짠 하면 되는 걸로 아이 해야 돼. 정말. 알았어 잘라. 그게 네 역할이잖아. 다 같이 5, 4, 3, 2, 1 하면서 제가 마지막 클릭을 하겠습니다. 예스 예스 예스! 5, 4, 3, 2, 1 클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업로드 되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아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조금 많이 바꿨고 한번 쫙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일 애먹었던 다이어리를 제가 한번 프레젠테이션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드줌과 다이어리, 만년 다이어리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년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이번이 벌써 버전 7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기획을 한 지 벌써 7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뭐라고? 무튼 이거를 추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다이어리 상세 페이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썸네일 나오는 건 예전과 동일하고요. 그 옆쪽에 간단하게 정말 이제 서머리한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 그리고 뭐 밑에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가면 상세 페이지가 시작되는데요.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로 모든 상세 페이지가 시작이 돼요. 내가 기획자 누구고 어떤 기획 의도를 갖고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짤막한 인사와 함께 여기에 되게 재밌는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죠. 다이어리 제작 과정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를 되게 잘 보이게끔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클릭을 했더니 매드줌과 상세 페이지가 하나 다시 열려요. 이게 노션에서 저희가 만든 정말 상세 페이지인데 여기에 보시면 그 상세 페이지를 뒤엎기 위해서 했던 의도들이 여기에 다 고스란히 녹여져 있어요. 한번 봐볼게요. 기획자의 말 보면은 저 앞에 적혀있던 상세 페이지에 적혀있던 내용에 정말 디테일하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름이 매드줌화가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좋은 다이어리를 위해서 어떤 열정을 갖고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뭐 지금도 변하고 있다라는 그 변화점에 대한 이야기 적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이너의 말 들어가 보시면 올해 이제 색상을 고르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나 디테일 변태 이런 거 클릭해 보시면
매드주모아의 컬러는 금방 정해졌는데 이름을 짓기가 은근 어려웠어요. 반짝이는 풀이냐 아니면 풀밭이냐 미스티냐 웨시냐 이런 아주 디테일한 정도를 가지고 신나게 회의했던 때가 떠오른다라는 정말 사적인 이야기, 상세 페이지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고 쓸 수도 없었던 이야기들을 이런 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고요. 보면 아이디에이터 말 클릭해보면 우리 나요가 이 다이어리를 입사하고 나서 몇 달 동안 쓰면서 느꼈던 찐 후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정말 디테일이 가득한 상세 페이지를 추가로 볼 수 있고요. 이어서 아까 상세 페이지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 다이어리 이런 7년간의 변천사가 딱 연도별로 돼 있고 밑으로 가면은 여기는 예전과 동일해요. 다이어리 이름과 그 다음에 간단한 머터리얼이나 사이즈 같은 간단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제 밑에 아까 저희 그 노션에 있던 상세 페이지에 있던 내용을 축약해서 여기다 적어 놓았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옛날에는 글이 그 가운데 정렬로 되게 짤막하게 들어갔다면 이번엔 글줄이 굉장히 길어졌고 내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가독성이 좋은 좌측 정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과 비슷한 방식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상세 페이지에 바뀐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사진 나오고 글 나오고 사진 나오고 글 나오고 해서 약간 흐름이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제목들이 크게 들어가 있어요. 색깔 맛집 오롤대 이렇게 해서 크게 카피를 뽑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디테일하게 조금씩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요. 지금 보시면 오롤리데이의 고집이라는 또 소제목 보이시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단락을 큰 카피, 큰 소제목으로 나눴기 때문에 조금 더 볼 때 되게 정리되면서 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기억도 잘 날 것 같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자세히 보여줄게요. 그래서 디테일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해요라는 파트가 생겼어요. 이거는 저희 마케터들이 이 다이어리에 이제 상세 페이지를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페이지고요. 이거는 꼭 기억해라 라는 거를 한번 다시 이렇게 짚어주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함께 쓰면 좋은 아이템은 이 다이어리와 함께 매칭했을 때 쓰면 좋은 아이템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여기 바로 제품 보러 가기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은 바로 이 제품의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매하기 전 꼭 읽어주세요는 예전에도 있었던 구매 시 주의사항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매 시 주의사항 생길 수 있는 뭐 오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고 여기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 밖에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문의하기 바로 Q&A로 넘어갈 수 있게 하이퍼링크로 걸어놓았어요. 네, 마지막엔 저희 캠페인하고 있는 내용까지 해서 마무리. 네, 그래서 예전에 상세 페이지를 잘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 상세 페이지가 확 바뀌었다고 느낄 수 있고요. 사실 저희가 상세 페이지 만들면서 진짜 많이 고생했는데 저희는 고생했지만 보는 사람은 쉽게 봐줬으면 이런 고생 전혀 못 느끼셔도 되니까 그냥 읽을 때 재밌게 보고 쉽게 봐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바람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 특히 여기 맨 위에 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는 꼭 한 번씩 클릭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되게 심심할 때 보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게 엄청 TMI 많이 녹이고 정말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써봤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의 뉴 상세 페이지 프레젠테이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구매하러 가세요. 안녕! 자, 우리가 무사히 상세 페이지를 오픈을 했고 1차 오픈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 처음으로 뒤집어 엎었으니 하면서 계속 개선해야 될 부분도 계속 보일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2차 라인업은 1차랑 또 성향이 굉장히 다른 제품들이기 때문에 아마 스타일이 굉장히 또 바뀔 거예요, 1차랑. 그래서 아마 이 상세 페이지 뒤엎기라는 거는 계속 진행될 프로젝트일 것 같고 되게 열악한 환경이었고 촉박한 시간이었는데 고생 많으셨고 그래도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멋진 상세 페이지를 제품을 만들어 가봅시다. 수고 많으셨어요. 상세
홈페이지 디어키 프로젝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later. 꼭 읽어주세요. 내가 우리 팀원들한테 영상 편지 하나 보내도 될까? 네. 우리 오롤대 팀원 여러분, 변덕도 많고 즉흥적인 대표랑 일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하자고 하면 으쌰으쌰 같이 해주고 또 이렇게 뒤집어 엎자고 해도 좋다고 저의 결정에 믿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정도는 우리한테 실현과 고난도 아니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장땡이니까 여러분 덕에 이번에도 더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고 마지막까지 잘 끝냈습니다. 끝냅시다. 화이팅! 갑니다. 나는 이제 야근하러. 안녕.